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율 1위를 기록한 전남은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한데요. 투표소를 연결해 이 시각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는 본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여수 한려초등학교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유권자는 156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41.19%인 64만여 명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마쳤는데요. 전국 최고의 사전투표율이자 역대 총선 중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기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51.7cm, 38개 정당이 후보를 등록해 역대 가장 길어졌는데요. 정당 사이 여백이 작기 때문에 도장이 2칸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칸에 기표하거나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고 한 후보자나 정당에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표로 판단됩니다. 또 인증사진 찍을 땐 꼭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개표 결과는 지난 총선 때보다 2시간 정도 늦게 발표될 전망입니다. 수검표 절차가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개표 결과의 경우 11일 새벽 2시 전후로 비례대표 당선자는 같은 날 오전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점쳐집니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니까요. 신분증 꼭 지참하셔서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수 문수동 제3투표소에서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저희 여수 MBC가 준비한 개표 방송이 오늘 오후 6시 50분부터 진행됩니다. 총 4부로 구성된 개표 방송에서는 선거구별 후보별 득표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정치 분야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이번 총선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밤 9시 반부터는 광주, 목포, 여수 MBC의 합동 개표 방송으로 전남 동부권은 물론 광주와 전남 주요 격전지의 개표 상황 등을 더욱 생동감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의 전남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도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의료 수요가 풍부하고 경쟁력을 갖춘 순천대와 전남 동부권이 의대 신설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을 지역구로 둔 전남도의원 7명이 순천대학교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전남의과대학 설립지가 순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대의 의대를 유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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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동부권은 의료 수요가 풍부한 데다 대학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순천 신대지구는 정주 여건을 잘 갖춰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과 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도 참석해 순천이 의대 최적지임을 알렸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이 동네 병원이 아닌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의대와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 광양, 순천을 잇는 전남 동부권 인구가 100만에 이른다는 점도 순천이 의대 신설의 적합지임을 확신한다. 도의원들은 전라남도를 향해 순천대 의대 설립 확정을 촉구하는 한편 공정한 절차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도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그런 정성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배제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지역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들도 모임을 추진하는 등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열기는 뜨거워요. 근데 역시 그것을 모아서 힘으로만 직결시키는 예수의 어떤 그 구심점이 30년 수건 사업으로 전남 동부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신설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전남도청에서 전남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집행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남의대 설립지 결정을 공모 방식으로 결정한 배경 등을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통합의대 방식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해 공모를 결정하게 됐다며 도민 뜻을 모아 공정한 방식으로 공모를 추진해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이번 주 토요일 밤 화려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7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고흥군은 오는 13일 밤 8시부터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전남 최초로 선보이는 드론 1,500대의 굶집 비행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 레이저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공연으로 꾸며지는 2024 고흥 녹동항 드론쇼 첫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개막 공연은 2024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의 봄을 주제로 우주항공 중심 도시 고흥을 알리는 공감 연출 콘텐츠를 구성한 공연이 펼쳐지며 매 주말 고흥항 일원에서 녹동항 일원에서 먹거리 타운 포차와 푸드트럭 존,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장도 상시 운영됩니다. 광양시가 올해 처음으로 매화축제 유료 입장과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주차 난과 교통체증의 한계는 드러냈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시도는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광양 매화축제 기간을 전후해 섬진강변 매화 관광객은 99만여 명. 이번 매화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축제 유료화와 차 없는 거리 운영이었습니다. 100만 인파가 몰리면서 입장료 수입만 7억 1천만 원. 지역 경제에 미친 여파도 직접 효과 28억 원, 간접 효과는 72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입장료는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해줬고 옛날 도시락과 다회용기 사용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축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유료화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축제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함으로써 관광객도 만족하고 주민들도 만족하는 상생형 축제가 되겠다고. 광양시는 이번 축제가 안전한 친환경 축제,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관광객이 만족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 축제라고 자평했습니다. 매화 축제장에만 그치지 않고 다안면 상가와 망덕포구, 서천변 불고기 거리까지 관광객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의 지리적 특성상 주차난과 교통체증은 여전한 한계를 드러냈고 최선의 효율적인 교통관리에도 불구하고 특히 남도대교 부근에서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축제의 방향과 개선책을 다시 수립하고 특히 해마다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또 관광객들이 볼 때 컨텐츠에 문제가 있었다면 과감하게 컨텐츠도 또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이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던 광양 매화축제가 주제의 확장과 소재의 다양화를 통해 차별화된 품격 있는 축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호남 권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 권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지난달 기준 16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지난해 19명과 비교해 15%가 감소했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은 사망자의 80%인 13명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순천시가 연양뜰 일원을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결정하자 허석 전 시장이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하며 공개 질의했습니다. 순천시는 질의 내용을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이번 총선 막바지 쟁점 이슈로 부상하면서 적절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연양뜰 일원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입지선정위원회가 연양뜰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한 지 10개월여 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협의 등을 거쳐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최종 확인받은 겁니다.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의 연양뜰 건립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하자 허석 전 순천시장이 최근 SNS를 통해 공개 질의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의 연양뜰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의 입지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선 7개 결정한 후보지 4곳을 백지화한 이유 등 4가지를 순천시에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순천시가 허 전 시장의 공개 질의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 전 시장이 주장하는 민선 7개 당시 시설 입지는 최종 결정된 바 없었다면서 백지화라는 표현부터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전, 월등면 등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을 포함한 주요 행정 절차를 중단했고 이후 진전 없이 결국 민선 7기 임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또한 그 사이 정부의 환경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크게 달라진 만큼 폐기물 처리 시설의 원점 재검토는 불가피한 행정행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정책이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또 그리고 폐자원 에너지화, 그리고 발생지 처리 원칙 이렇게 변화됨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환경정책에 부합하는 입지 계획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요. 시는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방식은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시설 지하화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지 선정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노력에 대해 전형적인 님비 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200여 차례에 이르는 선진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견합, 교육 체험 활동,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또 연양 삼지구나 해룡, 마산 주민들에게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고 또 선진지 견학을 정말 그런 주민들이 한번 가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또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 간 뜨거운 쟁점 이슈가 됐던 순천시의 4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 문제. 총선 막바지 시점에 민선 7기 순천시 허석 전 시장까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나서면서 적절성 논란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관련해 일부 지역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 해룡면 일원 200여 명의 주민들이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 감사 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 명부 열람 뒤 위원회를 열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과정에서 조사 항목을 2회 실시하지 않은 점과 평가 완료 전 입지 후보지를 선정한 점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자체가 따로 운영했던 여순사건 문학작품상이 통합됩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동부청사에서 여수순천 11구 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1기 위원 선정과 문학상 운영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여수순천 11구 평화문학상은 그동안 시군이 자체 추진하던 문학상을 전남도가 통합 운영해 유족을 화합하고 여순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전남도는 시와 소설 분야 작품을 전국에서 공모하고 작품 시상을 여순사건 추모식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2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12개 읍면동에서 2024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인화 시장 취임 이후 세 번째 시민과의 대화에 나선다며 특히 이번엔 100분 동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민선 8기 시정 성과와 방향 등을 설명하고 광양시청 TV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